이 기자 첫 번째 재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지난해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이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친분이 없었던 사람까지 함께 어울려서 4명이 이제 술을 마셨는데요. 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다가 실수로 던진 이 빙 생수병에 이 가해자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요. 이 피해자는 사실 미안하다라고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는데 계속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있던 2명이 제지를 하면서 노래방에 빠져나왔지만 이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영상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주범이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로 자기 친구를 부르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부르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행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는데요. 방금 전 영상 다시 보시면 영상에서처럼 계속해서 둘러싸서 폭행을 합니다.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이미 다 했는데도 구석에 몰아세워서 넘어뜨리면서 계속해서 밀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외에도 목을 조르거나 뒤로 이렇게 넘어뜨리면서 그러거나 부축을 받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밀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 교수님, 그 집단 폭행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심지어는 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비는 장면도 CCTV에 얼핏 잡힙니다. 그런데도 때려요, 계속. 뭡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이제 동상 보면은 이제 그 개들도 사람 봐가면서 짖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빌고 무릎 꿇고 빈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심성이 착한 사람 같아요. 사실 뭐 친구들끼리 아주 의도를 가지고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빈 생수병이 맞을 수는 있죠. 그거 맞는다고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건 친구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뭐 강호동 씨 같이 굉장히 등치 좋은 그런 씨름 선수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를 갖다 한 것을 보고는 집단적인 가학성이 발동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더 이상 못 버티겠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이 피해자가 결국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저거였다고 하는데요. 체크 포인트로 보신 그 말을 남기고 했는데 일단 이 가해자 친구 2명이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는데 이 가해자가 함께 탔습니다. 그 택시 안에서도 폭행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함께 있던 친구가 이렇게 되면 일이 더 커진다. 한번 좋게 끝내고 귀가하자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돌아왔는데 가해자는 돌아온 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퍼붓고 뭔가 이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 피해자가 도망쳤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펜스를 넘어갔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서 결국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이때 이 피해자를 따라가던 그 친구가 들었던 마지막 말이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홍 기자, 이게 저희가 화요일 날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잠깐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네, 방금 영상이 나왔는데 저 뛰어가는 모습 뒤에서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끝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모르고 있다가 저 가해자들이 저 고인의 장례식장에도 직접 찾아왔었다고 해서 더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왔고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개가 됐죠. 폭행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전까진 경찰에서도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가 걸렸어요. 왜? 어떻게 했냐면요. 노래방에 갔다가 각자 택시 타고 헤어진 것처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가해 일당의 주범이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추자 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술했냐면요. 반격에 맞았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에게 반격에 맞은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때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구속해야 된다. 증거를 없앨 것 같다.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지금 저 영정사진, 지금 잠깐 자막 좀 빼주시겠어요? 자, 저 햄 반찬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뭐냐면
이군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그 아버지의 요리였답니다. 저 햄 반찬이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아버님이 영정 사진 앞에 저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올려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변호사님, 그래서 이 가해자들한테 어떤 혐의가 적용됐던 겁니까? 일단 이군은 안타깝게 사망했죠.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행위를 했던 주범 3명에 대해서 일단은 폭처법에 있는 공동폭행 혐의하고 협박 혐의로만 일단 기소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범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망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도망을 가도 펜스를 넘어서 고속도로 들어갈 것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검찰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구형은 좀 높게 했어요. 주범에게는 4년 6개월, 또 공범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아까 저 반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군의 이 부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금 화나고 정말 슬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인과관계 법리만 빠져 범죄가 축소되지 않게 희망한다. 저 의미는 지금 인과관계 법률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 묻지 못하느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법리만 가지고 이들의 이런 잔혹한 범죄가 축소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던 겁니다. 아까 홍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CCTV를 직접 뒤져본 것도 아버님이었어요. 그렇죠. 피해자 측에서 너무나 황당하니까 다시 파헤쳐 보니까 전부 거짓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제서야 진실이 알았죠.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와줬으니까 아유 그래 고맙다 하면서 저 진실을 은폐하고 있던 가해자들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다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이 아버님의 이 충격, 이런 게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소된 혐의 자체가 폭행치사는 아닙니다. 이제 공동폭행 협박 혐의인데, 이 주범, 처음에 이제 폭행을 시작했던 그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그리고 그 폭행을 도왔던 공범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주범에 대해 이 피해자가 바닥에 꿇어앉아 빌면서 사과했음에도 1시간 이상 끌고 다니며 폭행을 했다면서 결국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런 사과나 이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를 회유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초범임을 참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숨진 이군도 미성년자입니다. 이군의 목숨값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오는 사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네요. 법원의 판단에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어찌 보면 너무 법적인 인과관계만 진짜 아까 이군의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얽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에서 폭행치사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폭행치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동폭행으로라도 아까 극심한 공포 때문에 이걸 피하고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재판부에서도 말을 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내몰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 있었으면 지금 검찰의 구형이 4년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주범이. 근데 그에 비해서 1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피해자는 사망해서 이 세상에 없는데 예. 가해자에게는 단지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선고하는 게 옳은지, 이 부분은 저도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알겠습니다.